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질문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주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부모님은 감염이 됐고요. 저는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있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 독감 시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감 시즌으로 돌아가면은 한 가정에 독감에 걸린 분이 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독감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또 순차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걸리는 사람만 또 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있는 학교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은 한 반에 뭐 예를 들면은 한 20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독감 시즌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또 한 반에 그 학생들이 다 있다고 해서 20명이면 그 20명이 독감에 다 걸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중에 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같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굉장히 색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환자와 감염자와 같이 있었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왜 안 걸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 예고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냐면은 바이러스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설대우가 감염이 된다고 할 때 또는 감염이 안 된다고 할 때 누군가가 배출한 바이러스가 저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한 마리만 들어오더라도 내가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감염의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양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침입을 할 때 침입하는 대상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대상의 상태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입니다. 면역. 이때 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대상자가 백신을 접종했는지 접종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면역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인 자신이 백신과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이거나 굉장히 튼튼하신 분이거나 평소에 운동이나 식이 이런 걸 통해서 잘 관리하신 분은 아무래도 면역이 높겠죠. 그게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그러니까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의 한 세 가지 정도. 백신, 본인 자신의 면역력,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의 기저질환 여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성 정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겠죠.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양,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은 또 한 세 개 정도에서 구분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쉽게 감염이 되고 어떤 분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덜 감염이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한 연구 결과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보스턴 시민들을 상대로 공교롭게도 이제 몇 년 전에 감기가 유행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때 유행했던 감기가 코로나 감기였던 거예요. 자, 그건 코로나 감기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니까 몇 년 전에 보스턴에서 코로나 감기 유행할 때 그 감기 걸렸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혹시 저항성을 가지고 있나 하고 확인을 해보고 싶겠죠.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코로나 감기에 걸렸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유행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이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는지 혹은 감염이 안 되었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흥미롭게도 당시에 코로나 감기를 앓았던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자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설대우 교수님께서 이제 덧붙인 여러 가지 원인에다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코로나19의 사촌인 코로나 감기를 과거에 앓아서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면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19가 유행을 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걸 잘 이겨낼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걸 이제 뒷받침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은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이 감기가 코로나 감기인지 라이노 감기인지 아데노 감기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과거에 코로나 감기를 알아서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몸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똑같은 바이러스 양에 노출되더라도 좀 더 버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얼마 전에 방송 보시고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거든요. 코로나19 확진 받고 완치되면 슈퍼 면역력을 가진다는 말이 깨지는 건가요? 저는 완치되었다고 안심하고 확진 전보다는 좀 더 편하게 다녔는데 다시 개인 방역에 주의를 하고 아직 맞지 않은 부스터샷도 맞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주의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상해질 수 있는데요. 주의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하나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인식이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면역을 형성시키는 게 백신입니다. 그러는데 백신이 없는 한 10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000년 전으로 가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모두 다 죽나요? 아니라는 거죠.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위중증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1000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가 회복되는 분도 있다는 거죠. 회복이 되게 되면은 이제 면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들어본 것처럼 아나키식의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아나키식의 면역을 획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기는 하지만은 자연계상에서 면역을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자연계에서 그렇게 적응하고 또 바이러스에 그렇게 대항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좋은 거는 백신을 접종하시고 나서 감염을 막아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에 빠지지 않으면서 추가 면역을 획득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만일에 지금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돌파 감염을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잘 생기니까 돌파 감염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돌파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백신 한 번만큼은 아니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되어서 위중증에 빠지지 않고 회복이 되었다고 하면은 면역의 일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때 면역의 일부를 얻게 되었을 때 이 면역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그러면서 추가 또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감염이 되면은 두 번째 접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역은 커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연 상태의 감염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니까 언제나 위험이 수반된다는 거죠. 이거는 백신과는 달리 위험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하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미크론은 매우 희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다가 회복이 되게 되면은 오미크론의 재감염 내지 스텔스 오미크론의 재감염을 막아주는 또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상황을 볼 때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다가 회복이 된 사람은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재감염 또 스텔스 오미크론의 재감염을 막아주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슈퍼 면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슈퍼 면역이라고 하는 말은 언론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만들어낸 말입니다. 슈퍼 면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슈퍼 면역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오미크론은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잘 생긴다.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오미크론에 대한 재감염은 거의 없다. 동시에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재감염은 극단적으로 낮다. 이것 때문에 슈퍼 면역이라는 말이 생겼지만 슈퍼 면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은 굉장히 돌파 감염을 잘 시키고 다만 오미크론은 감염이 되고 나서 회복이 되게 될 경우에는 추후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의 감염은 상당히 그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점에서 감염이 되신 분들은 하실 수만 있다고 한 추가 백신 접종을 하셔도 되고 이전에 백신 접종을 하시고 나서 만일에 돌파 감염이 생겼다고 하면
추가 백신 접종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2번이나 3번 접종을 하신 다음에 운이 나쁘게도 오미크론 돌파 감염이 생긴 거죠. 그런데 뭐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비교적 가볍게 앓고 지나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을 때 돌파 감염이 될 가능성은 뭐 중화항체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될 수 있고 뭐 새로운 변이니까 돌파 감염 자체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다라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나 혹은 언론이 이제 슈퍼 면역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부스터샷의 접종 여부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노인분이라면 걸렸다 나아도 부스터샷을 맞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유동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지인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3차 접종을 할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3차 접종을 하기 전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었다가 비교적 가볍게 앓고 지나간 다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이 저한테 그런데 지금이라도 3차 접종을 맞아야 될까요, 강 기자? 하고 물어보면 저는 2차까지 맞았고 오미크론 변이를 앓고 지나갔기 때문에 굳이 3차 접종까지 맞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권해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주 합리적입니다. 네. 네. 짧게 그럼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시아경제에서 코로나19 백신 매년 접종할 가능성 점점 커져 전문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어제자로 냈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면 FDA 자문기구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위원인 미국의 한 학장은 코로나19를 통제하에 두기 위해선 일종의 정기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게 현재로서는 매년 1회가 될지 혹은 2년 혹은 5년의 1회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1도 동의하지 않는데요. 1도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1도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체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지 몰라도 T세포 면역은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화로 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두 번째는 향후에 바이러스가 통제가 되면서 바이러스 밀도가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위험층이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는데 저는 왜 백신 접종, 추가 백신 접종을 1도 동의하지 않느냐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먹는 치료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으니까 팍스로비드 같이 굉장히 효과 좋고 안전한 약이 대규모로 수입이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향후에 바이러스가 통제가 되면은 팍스로비드나 또는 국내 개발사라고 하더라도 좋은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로는 백신보다는 이런 먹는 치료제가 더 중요할 거라고 하는 점에서 백신의 어떤 사용은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고령층에게만 또는 아니면라고 하면은 먹는 치료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치료제 그렇습니다.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